청동으로 그럼 만들었을 거잖아요. 수술했다 그러면.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남아 유물로? 있어요. 아, 남아 있어요? 예, 박물관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대인들을 되게 평가절하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수술했지? 이집트에서 가장 흔하게 쓰였던 상처 치료제가 혹시 상처를 치료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뭐 꿀이나 나무에 나오는 수지 같은 경우, 이렇게 송진 같은 송진 것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상처에 바르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항균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동물 몸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바르면은 건조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만 재료를 다 발라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예, 좋아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다치면 된장 바르고 그런 된장 거 바르고 비슷한 뭐. 거죠. 근데 그게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으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곰팡이들을 항생제로 썼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페니실리움을 분비하는 곰팡이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았지 근데? 누군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원래 인간의 역사는 항상 경험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거 먹잖아요. 보거. 이것도 사실 처음에 뭐 신석기 시대 이럴 때 보고 잡아먹던 사람 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안 죽네. 그래서 이 지식이 쌓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도전 정신들이 고대인들과 선사인들한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삶 자체가 극한까지 치닫지 않을 테죠. 현대인들은. 거의 거기까지 안 가죠. 예,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선사인들은 갈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지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고 뭔가를 바르고 이거를 이 상태로 제일 움직이지 않게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과적으로도 뭐 뼈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분목돼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많이 사용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에드원 스미스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외과술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집트는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건설물도 짓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골절 일어나고 뭐 어디 째지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나 어떤 상해에 대한 경험도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치료나 골절 치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꽤 노하우가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적되면서 상처를 꽤 잘 봤군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인 지식 체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목인데 은하영 영서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만 해봤습니다. 게임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양웬리. 양웬리는 알죠. 양웬리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인생의 모토인데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살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데 이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상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치료는 할 수 없지만 대처는 가능한 상처, 전으로 못 돌아가지만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지점인데 예, 중요하죠. 치료가 불가능하면 쓸데없이 고통 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진단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예후까지도 써요. 이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는 예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살핀다는 거는 어찌됐건 걸려갖고 어디까지 다쳤고 이거 대처가 가능한지 피가 이렇게 나는 거 우리가 멈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현대의학의 지침하고도 같거든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트리아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기록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그 의학 관련된 파피루스들이 있는데 이제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가 그래서 특이하고 중요해요. 다른 파피루스들은 약간 민간의학적 혹은 약간 주술적인 내용들이 약간.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외과적인 대응법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집트가 청동기 문화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머무른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청동기 시대예요. 그냥 고대 이집트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이전까지는 다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는 게 기원전 332년인데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예요. 진짜 오랫동안 청동기 철기를 안 받아들여요. 철기 없어도 잘 살아서 되니까 뭐 그래. 이집트 문명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권이고 전화를 혐오하는 문화권이에요. 잠깐 헷갈리는데 바다민족의 습격에서 이집트가 어떻게 된? 이집트가 막아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청동기가 맞아요. 그게 굉장히 예리하신 포인트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문명이 몰락하는 시점이 바다민족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 3세 시대인데 기원전 12세기 이때 바다민족이 돌아다니면서 그때까지 융성하고 있었던 청동기 문화권들을 뭐 히타이트라든가 미케나라든가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저항할 수 있는
있는 탄탄한 정치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기 갖고 있는 세력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이집트는 그거를 막아내요. 람세스 3세가. 그러니까 철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고 세계관적으로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집트 땅은 완벽한 상태로 창조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바꾸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신문물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말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집트가 주변의 라이벌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침략을 받아요. 이제 더 이상 엄청난 패권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과정도 한 1000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쇠퇴하는데 1000년 걸리는 1000년 걸리는 거죠. 거죠. 예. 이거는 뭐 좀 얄궂은 일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철기였으면 사실 부패해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수술기구가 있었어도 청동으로 그럼 만들었을 거잖아요. 수술했다 그러면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남아 있어요. 아, 남아 있어요? 예, 박물관에 가시면은 꽤 많아요. 사례가. 많아요? 예, 많아요. 오늘날 외과 수술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냥. 어... 메스 있고 뭐 이런 겸자 있고 가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대인들을 되게 평가절하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능은 똑같았겠죠, 사실. 예. 그러니까 10만 년 전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온 이래로 우리는 똑같아요. 지적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축적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축적이 안 된 것도 있고 동시에 뭔가 현대 인류 문명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아주 특별한 사유 체계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게 차이인 거지. 그래가지고 고대사로 소설을 써볼까 막 그 생각도 들고. 이집트 한번 쓰세요. 제가 열심히 자문하겠습니다. 닥터 파라오 이런 거 완전 좋은데? 지금 청동기로 된 수술 도구가 다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청동기 수술 도구 남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코몬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소베크랑 호루스한테 바쳐진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이렇게 구조가 엄청나게 잘 남겨져 있는데 정말 무슨 외과 의사 수술 가방처럼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수술 도구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수술을 했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수술법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은데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죠. 아, 미라에서. 아, 수술 흔적이 있군요. 예, 흔적이 있어요. 최근에 2024년에 프론티어스 인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거기 의학사보다 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실린 논문이에요. 그 논문의 제목이 고대 이집트의 종양학 및 외상학 의료의 경계 전선 두 인간의 두개골에서 얻은 새로운 고병리학적 통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수술한 게 흔적이 남아있다. 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지어 암 수술의 흔적이에요. 게다가 이때 조사한 시신은 고왕국 시대 4천 한 200~3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 만들어지던 시대예요. 30대 남성의 시신을 이제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비인두암? 비인두암은 우리가 보는 건데. 그렇죠. 예, 비인두암의 흔적이 이렇게 확인이 됐었고 두개골 안에 종양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종양의 흔적들 가운데서 일부에서 금속 도구를 사용해서 절단한 자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수술했지? 비인두라는 게 코가 있으면 코 뒤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도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수술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수술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의 병리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검을 한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건 의학적인 목적을 갖고서 외과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금속기구로 뭔가 했다. 뭔가 그 암 종양을 자르려고 했었던 흔적. 그리고 그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찌됐건 미세한 기구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내 편견인가? 청동독은 되게 무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청동이 철기하고 만났을 때는 안 되지만 충분히 사람 살은 그렇죠. 죽일 수도 있고 사람 살은 잘리죠, 다 쉽게. 그리고 청동이라는 거는 그냥 동이랑은 또 달라서 주석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되게 강도가 세집니다. 근데 청동이 이게 철기에 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숫자가 적어요. 적지 않아요? 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청동의 산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논문에 나오는 사례인데 후계양조 시대, 그러니까 한 2,500년밖에 안 된 시신이에요. 50대 여성의 이제 두개골인데 전체적인 시신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암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두개골을 보니까 두부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골절을 치료한 흔적이 확인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장애를 보완해주기 위한 보형물 같은 것도 나와요.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사례가 이집트에 가시면은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새로 생긴 건 아니죠? 2021년에 연 거예요. 이번에 개관한 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카이로에 주 박물관이 3개가 있어요. 구박물관, 신박물관. 신박물관의 정식 명칭은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그다음에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 박물관만 가도 며칠 가겠네. 그래서 이게 여행 가실 때 동선 짜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네요. 옛날에는 하나에 다 있었는데 네. 다 입장권 그 수익 얻을
얻으려고 세계로 꽂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가셔야지 파라오들의 미라를 보실 수 있어요. 그건 가야죠. 무조건 가셔야죠. 그건 가야지. 예. 근데 아무튼 거기 이제 이렇게 가죽이랑 나무로 만든 이렇게 엄지발가락 보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가락이 끝이 어떠한 이유에선가 잘린 사람인데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보행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걷는 걸 시작할 때 예.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발 나머지 부분에 고정되는 엄지발가락 모양의 보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제로 보행에 도움이 되더라. 작동을 했을 예, 거다. 작동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애에 대해서 별로 편견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터부시해가지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문화권들이 많거든요. 스파르타만 해도 그냥 그렇죠. 예. 이집트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집트는 거기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외소증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난장이 작게 이제 그 태어난 분들도 오히려 베스라는 신이 있는데, 베스 신이 난장의 신이거든요. 이 베스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뭐 아주 문명 초창기부터 사례들을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외소증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집트 이 사회 계층에서 상당히 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례들, 그리고 부인은 보통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인 경우, 자식들도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듣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왜 자기네 땅이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알 것도 같고, 꽤 풍요한 땅이니까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삶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게 이집트에 치과 의사가 따로 있잖아요.